2만 년 전 영하 40도, 맨살은 칼바람에 몇 시간이면 부르트고 맙니다. 그 추위 속에서 털도 변변한 도구도 없던 인간은 멸종하는 게 당연했어요.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. 집 한 채에 매머드 100마리분의 뼈를 쏟아부어서요. 그것도 고기를 노린 사냥이 아니었습니다. 죽어 쓰러진 매머드의 뼈를 끌어모아 얼음벌판 한복판에 집을 지은 거예요. 그리고 뼈로 지은 그 집은 바깥이 영하 40도여도 안은 거짓말처럼 따뜻했습니다. 고기도 아니라면 왜 100마리씩이나 모았고 그 집은 또 어떻게 따뜻했을까요? 털없는 인간을 멸종해서 구한 이 말도 안 되는 집의 이야기입니다.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머릿속 그림 하나를 지워야 합니다. 빙하기 인류하면 을에 동굴 속 원시인을 떠올리죠. 벽화도 죄다 동굴에서 나왔으니까요. 그런데 바로 그 동굴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.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동굴곰, 동굴 하이에나, 동굴 사자. 그 시대 맹수들이 죄다 동굴을 제 집으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. 입구는 하이에나가 지키고 안쪽엔 곰이, 또 그 곰을 노리는 사자가 도사렸죠. 그러니 인간에게 동굴은 잠들 집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. 게다가 동굴은 원하는 자리에 있어주지도 않았어요. 먹을 것은 매머드 떼인데 그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을 끝없이 옮겨 다녔거든요. 그 사냥감을 쫓아야 하는 인간이 동굴에 발이 묶이면 그대로 굶어 죽는 거죠. 그래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. 동굴을 버리고 허허벌판에 직접 집을 짓는 것. 문제는 재료였어요. 나무도 돌도 없는 땅이었으니까요. 그들이 눈을 돌린 건 발밑에 지천으로 널린 매머드 뼈였습니다. 우크라이나 메지리치에서 나온 약 18,000년 전 집이 그 증거예요. 한 채에 들어간 뼈가 자그마치 매머드 95마리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95마리를 사냥으로 잡은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. 대부분은 이미 죽어 쌓여있던 뼈를 하나하나 주워 모은 것이었죠. 그렇게 모은 두개골은 바닥에 깔아 주춧돌로, 거대한 상아는 휘어 지붕으로 세웠습니다. 죽은 거인의 자네가 산 사람의 집이 된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. 뼈를 아무리 쌓아도 그 틈으로 칼바람이 다 새어들 텐데, 맞아요.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든 진짜 비밀은 뼈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땅속에 있었습니다. 비밀은 이렇습니다. 그들은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땅부터 팠어요. 깊지도 않았습니다. 무릎에서 허리쯤, 1m가 채 안 되는 깊이였죠.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. 땅 위는 영하라도 한 뼘만 파고들면 땅속은 훨씬 따뜻하거든요. 흙이 열을 머금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 바닥에선 땅에 온기가 올라오고 가운데 피운 불이 그 위를 데웁니다. 이 둘이 만나면 바깥이 영하 40도라도 아는 사람이 버틸 만한 온도가 되는 거죠. 전기도 보일러도 없이 땅으로 난방을 한 셈이죠. 김장독을 땅에 묻으면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. 자, 바닥은 그렇게 해결됐어요. 그럼 벽은요? 뼈와 뼈 사이 그 틈은 무엇으로 막았을까요? 답은 또다시 죽은 짐승이었습니다. 그들은 뼈대 위에 매머드와 술록 가죽을 씌우고 그 사이사이를 이끼와 마른 풀로 채웠어요. 가죽이 바람을 막고 그 안의 이끼가 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였죠. 요즘 고급 패딩이 자랑하는 3중 구조를 이미 2만 년 전에 구현한 겁니다. 몸에 걸친 옷도 마찬가지였어요. 가죽을 대충 두른 게 아니라 바느질을 했거든요. 실제로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선 약 5만 년 된 바늘이 발견됐습니다. 새 뼈를 갈아 구멍까지 뚫은 진짜 바늘이었죠. 바늘이 있었다는 건 곧 몸에 꼭 맞는 옷을 지어 입었다는 뜻이에요. 헐렁한 가죽과는 보온이 차원이 다릅니다. 이렇게 바람과 추위는 막았어요. 그런데 정작 불을 피우려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빙하기 평원엔 애초에 태울 나무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들이 택한 연료는 다시 뼈였습니다. 실제로 메지리치 화덕을 분석했더니 나무재는 거의 없고 탄 뼈만 가득했죠. 기름기가 밴 매머드 뼈는 의외로 잘 타거든요. 집도 뼈, 연료도 뼈, 매머드 한 마리를 버릴 곳 없이 통째로 쓴 셈입니다. 그런데 불을 피우자 이번엔 더 치명적인 적이 나타납니다. 연기와 일산화탄소요. 밀폐된 집안이라면 잘못하다 자는 사이 그대로 질식할 수도 있었죠. 그래서 그들은 지붕 꼭대기엔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내고 입구는 일부러 낮게 팠습니다. 그러면 찬 공기는 낮은 입구로 들고 더운 연기는 위로 빠져나가요. 공기가 도는 길을 설계한 거죠. 환기라는 개념을 2만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집도 있고 불도 있어요. 그럼 살만했을까요?
아닙니다. 빙하기의 진짜 적은 추위 하나가 아니었거든요. 반년이나 이어지는 어둠, 그리고 끝없는 굶주림.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혼자서는 결코 버틸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한 집에 여러 가족이 몸을 맞대고 잤어요. 사람의 체온마저 빙하기엔 아까운 난로였으니까요.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는 이였습니다. 빙하기의 따뜻함이란 결국 관계였던 셈이죠.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무지 믿기 힘든 방식으로 겨울을 견뎠을지 모를 인류가 있습니다. 스페인의 한 동굴에서 나온 40만 년 전 뼈가 단서예요. 고 인류학자 바르치오카스는 이 뼈에 남은 흔적이 겨울잠 자는 동물의 것과 똑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인간이 곰처럼 겨울잠을 잤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물론 대다수 학자는 회의적이고 아직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. 그래도 한번 상상해보면 어딘가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? 자,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. 이 모든 게 정말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까요? 사실 우리 몸에도 갈색 지방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. 오직 열을 내려고 칼로리를 태우는 몸속의 작은 난로죠. 아기 때 가장 많고 빙하기 조상들은 이 난로를 늘 켜둔 채 살았어요. 그런데 한 실험에서 성인들을 매일 2시간씩 10도의 추위에 4주간 뒀더니 잠들어 있던 이 갈색 지방이 다시 깨어났습니다. 그 양이 무려 45%나 늘었고요. 결국 당신 몸속에도 그 빙하기의 난로가 꺼진 채 잠들어 있는 셈이죠. 하지만 그들이 추위를 이긴 진짜 비결은 몸속 난로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이었습니다. 추위를 버튼 하나로 없앤 우리는 그때 서로 맞대던 그 온기까지 함께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?